사망률 1위, 한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뇌졸중. 만약 매일 아침 내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던 그 고소한 견과류가 실은 70대 어르신들의 뇌혈관을 막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건강 하나는 자신 있다던 어르신이 식사 중에 수저를 떨어뜨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끔찍한 상황. 그 원인이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던 건강이 상징 견과류 한 줌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어르신들을 겁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30년 넘게 노인 뇌신경 질환을 연구하고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돌보며 노인 환자들의 뇌혈관 건강을 지켜봐 온 김상국 박사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5세 이영희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뇌 건강에 좋다며 매일 아몬드와 잣을 한 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밤에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린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뇌졸중의 강력한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즉시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혈관이 막히기 직전에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어르신의 약해진 신장 기능과 복용 중인 고혈압 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위험한 견과류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지금 그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저와 상담 후 드시던 견과류 종류와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단 3개월 뒤 손발 저림과 심장 두근거림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혈압까지 안정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70대 어르신의 몸 상태, 특히 신장이 약하거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견과류 7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또한 이 견과류들을 뇌졸중의 독이 아닌 진짜 보약으로 드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것입니다. 내 부모님과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이 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몇 분의 시청이 어르신의 남은 수십 년을 병상 없이 건강하게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뇌 건강이 명약으로 칭송받지만 70대 어르신의 몸속에서 뇌졸중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7가지 견과류는 무엇일까요? 아마 어르신들은 그것들을 매일 드시면서도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각 종류를 하나씩 살펴보며 왜 위험한지 그리고 누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은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특히 2번째와 5번째 견과류는 한국 70대 가정에서 매일같이 소비하는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기억력에 좋다지만 70대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을철 길거리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 바로 은행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행을 구워 드시거나 밥에 넣어 드십니다. 기억력 감퇴를 막아주고 혈액순환에 좋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에게 은행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는 징코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비타민 B6의 작용을 방해하여 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 독소를 간에서 잘 해독하고 신장으로 배출시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어간과 신장 기능이 30-40% 이상 저하된 어르신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적은 양의 독소도 해독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가 축적되면 어지럼증, 구토, 복통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발작이나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신체 변화는 뇌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며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72세 이순자님을 기억합니다. 지인이 몸에 좋다며 준 볶은 은행을 저녁에 20알 정도 드셨습니다. 그날 밤 이순자님은 생전 처음 겪는 경련과 함께 의식을 잃었고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은행의 독소가 약해진 어르신의 신경계를 공격하고 혈압을 급격히 높여 뇌혈관이 터진 것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은 은행을 드시더라도 반드시 하루 5알 미만으로, 그리고 꼭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잣. 고소하지만 70대에겐 혈관 염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잣은 예로부터 기력을 보충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고급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드러워서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즐겨 드십니다. 잣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오메가6입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지방산이지만 염증을 억제하는 오메가3와 균형을 이룰 때만 건강에 좋습니다. 그 비율이 1대4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잣은 오메가3는 거의 없고 오메가6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이미 노화로 인해 몸의 만성 염증 수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잣을 매일 한 줌씩 드시면 불균형한 오메가6가 몸속 염증을 더욱 부채질하게 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어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이는 뇌로 가는 혈관을 좁게 만들어 뇌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2022년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6와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이 불균형한 노인 그룹은 균형 잡힌 그룹에 비해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55배 높았습니다. 따라서 잣을 드시고 싶다면 매일 한 줌씩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오메가3가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브라질너트. 면역에 좋다지만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몇 년 전부터 브라질너트가 기적의 견과류, 면역력의 왕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셀레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2알이면 암도 예방한다고 믿고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에게 과도한 셀레늄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셀레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필요량과 중독량 사이의 경계가 매우 좁은 미네랄입니다. 특히 70대가 되면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로 쓰고 남은 미네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이 매일 브라질너트를 2~3알씩 드시면 셀레늄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축적되어 셀레늄 중독증을 일으킵니다. 셀레늄 중독의 초기 증상은 탈모, 구토, 피로감이지만 심해지면 신경계에 손상을 주어 손발 저림, 어지럼증, 보행장애를 유발합니다. 이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매우 유사하며 실제로 신장 기능이 망가져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 조절이 안 되어 뇌졸중 위험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저는 77세 최만식님을 진료했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러워 뇌졸중인 줄 알고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뇌는 깨끗했지만 혈액 검사에서 셀레늄 수치가 정상의 5배가 넘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아침 갈아 마신 브라질너트 3알이었습니다. 70대 어르신이라면 브라질너트는 하루 한 알도 많습니다. 이틀에 반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 소금이나 설탕에 절인 아몬드와 피스타치오.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는 심장 건강에 좋은 견과류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대부분의 제품은 어떻습니까? 고소한 맛을 더하기 위해 소금에 볶거나 꿀이나 설탕을 발라 가공했습니다. 70대 어르신의 혀는 맛을 잘 느끼지 못해 점점 더 짜고 단 것을 찾게 됩니다. 견과류는 건강하니까라며 소금이나 설탕에 절인 견과류를 드시는 것은 뇌혈관에 소금과 설탕을 동시에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 즉 나트륨은 70대 어르신의 딱딱해진 혈관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혈압을 급격히 높입니다. 이는 뇌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혈관 내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끈적이게 만듭니다. 이는 뇌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공된 견과류를 드시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70대 어르신이라면 절대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생 견과류나 단순히 볶기만 한 견과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5번째, 호두. 뇌에 좋다지만 소화 불량이 부정맥을 부릅니다. 호두는 뇌와 닮아서 뇌에 좋다는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실제로 오메가3가 풍부해 뇌 기능에 좋습니다. 하지만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60-70%로 매우 높습니다. 70대가 되면 위산 분비가 줄고 위장 운동이 느려져 소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이 많은 호두를 저녁 늦게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위장에 머무르며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속 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소화 불량으로 인한 위장의 팽만감과 불편함은 우리 가슴을 압박하고 심장에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위, 심장 증후군을 유발하여 자는 동안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 안에서 피가 맴돌다 핏덩어리, 즉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날아가면 치명적인 뇌경색을 일으킵니다. 저는 73세 김영애님을 기억합니다. 잠을 자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서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검사 결과 부정맥이었습니다.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펴보니 매일 밤 잠들기 전 호두 3알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소화가 안 돼 생긴 가스가 심장을 자극한 것입니다. 호두는 뇌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은 반드시 소화가 잘 되는 아침이나 점심에 그리고 한 번에 2-3알 정도만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6번째, 딱딱하게 말린 견과류 강정 등. 어르신들은 명절에 선물 들어온 견과류 강정이나 딱딱하게 볶은 콩 등을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치아가 약해집니다. 딱딱한 견과류를 억지로 씹다가 임플란트나 틀니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뇌졸중과 상관이냐고요?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치아가 부실해지면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삼키게 됩니다. 이는 만성 소화 불량과 영양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또한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면 치주염이 생기기 쉽습니다. 최근 수많은 연구에서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며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만드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0대 어르신의 잇몸 건강은 곧 뇌혈관 건강입니다. 또한 딱딱한 견과류를 씹는데 집중하다가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70대는 삼키는 기능도 저하되어 견과류 조각이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폐렴을 유발하고 폐렴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여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견과류는 되도록 부드럽게 갈아서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드시거나 죽처럼 끓여 드시는 것이 70대 어르신에게는 가장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오래되고 쩐내 나는 견과류. 어르신들은 음식을 아까워하십니다. 사다 놓은 견과류가 많아도 서늘한 곳에 뒀으니 괜찮다며 1년 내내 드십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 공기와 만나면 쉽게 산패됩니다. 산패된 견과류, 즉 쩐내 나는 견과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간암을 유발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또한 산패된 지방은 그 자체가 강력한 산화 스트레스 유발 물질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켜 뇌졸중의 위험을 높입니다. 70대 어르신의 약해진 혈관은 이런 공격에 더욱 취약합니다.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거나 눅눅하거나 맛이 변한 견과류는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아깝다고 드시는 그 한 줌이 어르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반드시 소량씩 구매해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빨리 드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말씀드린 7가지 견과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의 약해진 신장, 딱딱해진 혈관, 저하된 소화 기능, 그리고 복용 중인 약과 만났을 때 뇌졸중을 유발하는 방아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견과류만이 아닙니다. 70대 어르신들이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도 이렇게 뇌졸중의 위험을 높이는 침묵의 적들이 숨어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진 많은 어르신들을 치료하며 원인을 추적했을 때 독극물을 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음식들 뿐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우 익숙하지만 70대 어르신이 저녁 식사로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식품군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젓갈, 장아찌, 그리고 뜨거운 국물입니다. 70대 어르신들은 입맛이 없어 물에 밥을 말아 젓갈이나 장아찌 하나로 식사를 때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입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드시면 자는 동안 혈압이 낮아져야 할 시간에 오히려 혈압이 치솟게 됩니다. 이는 새벽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또한 뜨거운 국물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며 뇌혈관에 강한 압력을 줍니다. 75세 이강호님은 저녁마다 얼큰한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 드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몸의 절반이 마비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평생 먹던 찌개가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이야. 어르신의 한탄이 잊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식품군은 식혜, 수정과 과일 주스 같은 달콤한 음료입니다. 어르신들은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 후 식혜나 수정과를 즐겨 드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설탕물입니다. 마시는 당은 혈당을 매우 빠르고 높게 치솟게 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액은 끈적해집니다. 이는 뇌경색을 유발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70대 어르신에게 식후 달콤한 음료는 독약과 같습니다. 단 것이 드시고 싶다면 음료수가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찐 고구마나 바나나를 낮에 조금 드시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마지막은 떡, 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입맛 없는 70대 어르신들은 저녁을 빵 하나 혹은 잔치국수 한 그릇으로 간단히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빠르고 즉각적으로 혈당을 높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을 때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또한 이런 음식은 단백질이 부족하여 어르신들의 근육을 급격히 감소시킵니다. 근육이 없으면 혈당 조절이 더 안 되고 혈관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녁은 위와 심장이 쉬는 시간입니다. 부드러운 찐 채소, 찐 생선, 두부, 계란찜처럼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우리는 뇌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먹고 피해야 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70세 이후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운동하여 무심코 관절을 망가뜨리고 혈압을 요동치게 하며 심지어 운동 중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사례 하나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76세 김성근 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뒷산 약수터에 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다른 노인들과 경쟁하듯 가파른 계단을 빨리 오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사실 70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관은 딱딱하고 균형 감각은 무뎌지며 관절은 닳아 있습니다. 갑자기 힘을 쓰는 동작,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동작, 머리를 갑자기 숙이는 동작들은 70대 어르신의 뇌혈관과 심장에 엄청난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견딜 수 있지만 70대 어르신에게는 과도한 도전이 되어 뇌출혈, 심근경색, 그리고 치명적인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운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70대일수록 운동은 생명줄입니다. 다만 올바른 방식으로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가파른 산을 오르기보다는 평지의 공원을 30분간 천천히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무거운 기구를 들기보다는 벽을 짚고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펴거나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숨이 차거나 땀이 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관절을 움직이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70대의 운동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내 몸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식사와 올바른 운동 방법은 7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건강하고 편안하게 100세를 맞이하는 황금률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우며 매우 중요한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약해진 기능을 인정하는 식사입니다. 70세가 넘으면 신장, 위장 기능이 약해졌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칼륨이 많은 견과류, 소금이 많은 젓갈, 지방이 많은 호두는 아침이나 점심에 아주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는 반드시 7시 이전에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으로 소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70대 어르신의 뇌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철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치아 건강을 지키는 식사입니다. 음식은 잘게 썰고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십시오. 꼭꼭 씹어 넘기십시오. 잇몸 건강을 지키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딱딱한 견과류는 갈아서 드십시오. 마지막 원칙은 넘어지지 않는 운동입니다. 70대 어르신에게 운동의 제일 목표는 근력 강화가 아니라 낙상 방지입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집 안에서도 의자나 벽을 짚고 균형 잡는 연습을 하십시오. 넘어지지 않는 것이 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7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모든 지식과 경고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수 있도록 작은 약속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70세 이후에는 건강을 위해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하면 됩니다. 저녁은 7시 전에 죽이나 찐 두부처럼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십시오.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30분은 앉아 계십시오. 이 세 가지 작은 일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눈 정보가 어르신 자신뿐만 아니라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 혹은 지금 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이야기를 그분들과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공유가 잠자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끔찍한 뇌졸중으로부터 한 가정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작은 약속 하나를 하기를 바랍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 간단한 문장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마십니다. 제가 확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어르신 스스로가 매일 건강이 가장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고 어르신들의 삶에 꼭 필요한 건강 조언을 계속 받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마다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건강하고 더 주도적으로 내 몸을 아끼며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병상에 누워 지내지 않는 건강한 노년을 스스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내용은 30년 진료 경험에 바탕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개인의 의학적 진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단을 바꾸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뇌혈관이 깨끗하고 마음이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